안녕하세요. 진실공방TV의 피노키오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평균 4,000명 전후로 발생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위중증 환자가 하루 600명을 넘어가면서 병상 대기자가 1,3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26일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갑자기 29일로 일정 연기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조기 시행한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입니다. 영상에 앞서 저는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의 관점으로 현재 위드 코로나 정책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정식 명칭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률 70%를 돌파하면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면서 사적 모임 정원이 최대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고 영업시간 제한도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폐지되었습니다. 극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의 출입 인원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일부 위험시설에 한해서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여 백신 미접종자의 이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발표하면서 높아진 백신 접종으로 인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비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10월 말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준비와 대책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10월 말 일 확진자 수가 1,600명대로 4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절적 요인이 겹쳐 5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률 70%를 전가의 보도로 여기고 성급하게 위드 코로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경증 재택치료와 중증 전담 병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의 번아웃과 의료체계 마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방역, 치료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는 정부 예정대로 시행됐고 확진자 수는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11월 22일부터는 학교까지 전면 등교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일평균 4,000명에 다다르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600명이 넘어가면서 병상 대기자가 1,300명을 넘어서 병상을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전면 등교로 인해 학생들의 확진율이 성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국 의사협회의 우려는 모두 현실화됐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행 전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비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25일 기준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85%에 다다랐으나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긴 것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간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병원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과 부스터샷의 확대 접종 및 조기 시행입니다. 그리고 더 강화된 백신 패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코로나 확산이 마치 미접종자로 인한 확산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이런 추가 대책들과 주장들에 대해 곰곰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병원에 대한 병상 확보 행정명령입니다. 병상 확보 행정명령으로 인한 일반 중환자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반 병상의 부족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최근에는 70대 심장질환자가 중환자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다른 중증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 중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병상 확보보다 코로나 환자를 전담한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환자 인력은 전문성과 고도 훈련이 요구되는데 이런 인력을 갑자기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스터샷의 접종 관련 문제입니다. 정부는 현재 확산세가 접종 완료 후 기간이 오래되어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접종 후 4개월 후 부스터샷을 필수로 지정하고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여 사실상 추가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백신 패스 유효기간 지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내에서 부스터샷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들조차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전 연령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이 승인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대규모의 부스터샷 접종 후 어떤 부작용이 펼쳐질지 예방 효과는 어떨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셋째,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패스 강화입니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 대책으로 미접종자의 식당, 카페 출입 금지까지 검토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하고 있고 성인 인구의 90% 이상이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 백신이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면 70% 이상의 접종률이 넘었으므로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일이 벌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현재 돌파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나 크게 확산되고 있고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접종자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백신 패스를 강화하고 12세 이상의 청소년에도 백신을 의무화하려 하고 있고 문제는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에서 백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 감염 시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처리해버린 정부가 이렇게까지 접종을 의무적으로 강요할 자격이 있나요? 아무리 민주당이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지향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백신 접종은 권유 수준에 그쳐야 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백신에 대해 맹신하고 있지만 문제는 백신 접종이 델타 변이 감염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위드 코로나 시행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결국 델타 변이에 대해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사실이 알려진 상황과 4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급하게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부스터샷이 위중증 발생 위험을 지금보다 낮출 수 있다고 해도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부스터샷 접종 완료까지 시간이 걸리고 접종 후 2주가 지나서 부스터샷의 효과가 발현될 것을 기대한다면 앞으로 최소 2주간 위중증 환자 발생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감이 옳습니다. 그런데 김부겸은 거리두기로 회귀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자영업자들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코로나 환자가 100명, 200명 나올 때도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여 영업시간 9시까지 제한하고 사적 모임도 2인까지 허용하면서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런 현실성 없는 방역 대책에 반대하면서 1년 이상 항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자영업자들의 차량 집회조차 강력히 단속하면서 그들의 항변을 무시했습니다. 정은경은 10월 25일쯤 전 국민의 백신 접종이 70% 완료되고 2주 후인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백신의 예방 효과가 기대 이하로 10월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서 2000명을 오가는 상황에서 11월 1일 갑자기 거리두기를 모두 해제해버립니다. 이것은 정은경이 앞서 예상했던 11월 9일보다 일주일 이상 빨랐습니다. 갑자기 그가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위드 코로나를 결정했던 과정들을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민간위원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 방역의료분과는 고작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8명도 현 정부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인사와 친정부 여당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24일 접종 완료율이 70%에 도달했다고 발표하면서 10월 25일 공청회를 열고 12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10월 18일 TBS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 이재명은 윤석열 홍준표에 모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19일 발표된 폴리컴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으나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며 컨벤션 효과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TN,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41.2%, 민주당 29.5%를 기록하며 여당의 대선 위기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21일 MBN 여론조사에서 대선 양자 대결 시 이재명 32.5% 대 윤석열 43.4%로 5차 범위 밖으로 크게 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당이 안 좋은 여론조사 발표 날짜와
일상회복위원회 회의 일정이 정확히 겹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5년간 지지율에 미친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를 봤을 때 그 당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주 핵심 전략인 선거 직전에 돈 뿌리기가 이번 대선에는 여론이 좋지 않아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층별 갈라치기 전략으로 종부세를 이용하여 2%의 부자들에게 갈취하여 나머지에게 나눠준다는 프레임이 남았으나 이것도 기존의 판을 바꾸기는 힘들었을 것이며 결국 남은 것은 거리두기 방역정책으로 인해 지친 여론을 위드 코로나의 조기 시행으로 택함으로써 지지율 반등을 노렸을 것입니다.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 중심의 치료입니다. 코로나 2차 접종 완료 후 2주 뒤에 항체가 형성되어 예방 효과를 발휘한다는 원리를 우선 놓고 봤을 때 위드 코로나 시행은 2차 접종 70% 달성인 10월 24일을 기준으로 2주 뒤인 11월 8일부터 시행했어야만 합니다. 만약 일상회복위원회에 참여한 방역의료 관련 인원들이 친정부 인사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조기 시행에 대한 반대가 컸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친정부 인사를 구성을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을 목표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정조차 백신이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이 증상이 경미해진다고 해도 감염자의 전파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초에 의사협회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계절적으로 더 취약한 이 시점에 1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진 것은 기존의 일괄적인 영업시간 제한 같은 근거 없는 방역 정책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10시 이후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은 시간이 아닌 공간의 밀집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국 영업시간 제한은 완전히 폐지하되 공간의 밀집도는 낮게 유지하는 전략을 취했어야 합니다. 오히려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특정 시간대에 사람을 몰리게 함으로써 바이러스 확산을 더 유발했다고 봅니다. 11월 28일 0시 기준으로 3,900여 명이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 647명, 사망자 5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말에 검사량이 적은 것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사망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병상 대기자 중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은 고려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방역 실패가 아닌 선거의 패배일 테니까요. 그런데 거리두기 복귀로 인한 자영업자 지지율 하락은 겁나면서 방역 실패에 따른 다른 국민들의 지지율 하락은 걱정 없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실, 위드 코로나 조기 시행으로 인한 코로나 되확산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우선으로 고려해 벌어진 대참사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증세가 심각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정부도 이러한 방역 조치가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고 지지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지지율보다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